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주의 타운하우스 자르딘 빌리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르딘 빌리지는 통일로 대로변에 인접해 있고 앞으로 130세대 대단지를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마도 파주에서는 가장 큰 타운하우스 단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지금 단지를 보시면 1차로 27세대를 일단은 건축을 해 놓았습니다. 27세대의 특징은 분할되어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50평, 56평, 60평, 80평, 100평 이렇게 다양한 크기로 분할이 되어 있고, 지금 건축되어 있는 27세대 같은 경우는 동일한 구조, 그러니까 1층, 2층, 3층 옥탑이 있고 옥상이 있는 구조에서 집이 구조가 방 3개, 욕실 3개 구조가 크고 작고 그렇게 일단은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2단지, 앞으로 이제 이인당 허가를 받은 14세대 같은 경우는 토지 면적이 실제 도로 지분을 제외, 28% 도로 지분을 제외하고 57.17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 매입 가격은 평당 25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은 1억 8,300 정도가 책정이 될 거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22층, 23층의 단층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3억 중반대 타운하우스로 건축을 할 수 있는 맞춤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샘플하우스는 대지 면적, 도로 지분을 제외한 대지 면적이 50평, 건축 면적은 48평입니다. 구조상 지금 주차장 면적이 약 10평 정도, 9.98평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평수는 38평 정도 되는, 그러니까 4인 가족이 거주하시기에 전혀 무리 없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해당 세대입니다. 일단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입주가 2집이 됐습니다. 이 집도 지금 이제 이 집에도 입주를 하셨고, 마찬가지로 제일 마지막 집 입주를 일단 하셨고요. 주차장 공간입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한 대 주차만 허용이 돼도 준공 허가를 받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데, 파주 타운하우스에 있는 파주 타운하우스 자르딘 빌리지는 2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 라인에 4세대가 거주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일단 올라가 보겠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아담한 사이즈의 마당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건물을 깔고 앉은 대지 면적은 대략적으로 약 50평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요 자르딘 빌리지 같은 경우는 지목 자체가 계획관리구역입니다. 계획관리구역은 건폐율이 40%, 용적률이 100%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평의 땅에 있으면 1층의 바닥 면적을 20평 이상 지을 수 없다는 뜻이고, 50평의 대지가 있으면 실내 면적을 50평까지 지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손잡이는 삼성 손잡이를 저희가 설치를 해놨고요. 신발장은 3단 신발장이 되어 있습니다. 4인 가족이 쓰시기에 충분한 크기로 설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일괄소등 스위치도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파주에서는 보기 드물게 안에 내부 인테리어를 인더스트리얼 구조로 꾸몄습니다. 이렇게 거친 느낌의 고파벽을 저희가 시공을 했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정고는 대략적으로 2450 정도, 일반 아파트 기준이 2300 정도 되니까 그거보다 훨씬 높아서 일단은 개방감 있는 구조로 지금 구현이 되어 있고요. 지금 각실, 그러니까 뭐 거실, 각 방 이런 부분에 항상 이제 이게 전면창을 두고 그 옆에 이제 보조창을 설치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조권이나 아니면 이제 개방감이 좀 풍부하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명도 독특한 문양의 조명을 달았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벽등, 브라켓이라 그래서 여기도 좀 독특하게, 그러니까 온화하고 포근한 느낌을 제공하는 느낌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외부로 나가서 보이는 외부에 일단은 그네를 설치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주방입니다. 3인용 4인 가족이 실질적으로 거주하기에는 약간 좀 작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사실 좀 들기는 하고요. 대신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이제 아일랜드 식탁을 놓게 됐을 때는 이쪽으로, 그러니까 정면에 직각되게 이쪽으로 해서 식탁을 놓고 쓰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지금 요 자르딘 빌리지에 설치되어 있는 요 그 아일랜드 식탁 같은 경우는 한 10cm 정도의 단차가 있기 때문에 식탁 대용으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쿡탑하고 인덕션을 기본적으로 3구를 저에게 설치를 해 놨고요. 만약에 이제 가스를 쓰시게 되면 가스 쿡탑을 쓸 수 있게, 이렇게 지금 가스 쿡탑을 쓸 수 있게 미리 이제 코드를 뽑아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부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수납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 밥솥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자레인지 수납이 가능하시고요. 정면에서 본 거실은 포근하고 온화한 분위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뭐 냉장고 2대 아니면 이제 김치 냉장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공간, 그러니까 다용도실 공간 밑으로 저희가 이제 콘센트를 뽑아놨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수납이 충분히 가능하시고, 반대로 이쪽 같은 경우 계단 밑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수납장을 앞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납장 설치를 하게 되면은 집안에 이제 지저분한 어떤 물건 같은 경우를 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타운하우스를 보다 보면 대부분 이제 1층에 방이 없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독주택의 특징이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놀러 오곤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하룻밤을 묵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그런 수납 공간, 그 숙박 공간으로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각 방에 이렇게 보조창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전면창을 쳐서 외부로, 야외 정원으로 밖으로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층에 있는 게스트 욕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친지분이나 친구분이 방문을 하셨을 때 이제 그 하루 저녁 늦은 시간까지 유흥을 즐기시고 이제 하루를 마감을 하고 새로운 아침을 준비를 하실 때 그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손수침 형태의 지금 그 손잡이가 잡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난간을 설치를 해서 어린아이들이 만약에 밖으로 나가실 때 낙상하지 않게 저희가 이제 배려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거실 위에 부부 침실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각 작은 방 위에 방이 있는 구조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안방이 굉장히 좀 크게 나와져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방 공간이고요.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여기는 제일 전면에 있는 라인이 아니고 뒷면에 있는 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쪽이 지금 앞에 건물이 보이는 게 정담향, 그리고 이쪽이 지금 보조창인 데가 정동향입니다. 사선으로 해서 뒷면에 여기 세 번째에 있는 그 집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느낌을 주고 있지는 않고요. 이렇게 보시면 커다란 드레스룸 공간이 있습니다. 앞으로 문은 요 앞에다 이제 시공이 될 예정으로 있고요. 부부욕실이 작지가 않습니다. 부부욕실이 큰 편이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충분한 샤워도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여기는 이제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작은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2층에서도 월패드가 달려있기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을 편리하게 문을 열어주실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세탁실입니다. 아이방입니다. 자녀분 방으로 쓰실 때 편리하시도록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 방이 창문이 하나, 이쪽에도 창문이 하나, 양면창을 썼고요. 절대 좁지 않은 어떤 그런 방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하루를 마감하고 편안한 넓은 부부 침실 공간에서 편안하게 생활하시면 되고, 자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독립 공간에서 샤워 파티션이 설치된 만큼 큰 사이즈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바쁜 아침에 하루를 준비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으실 것 같고요. 이제 3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구조가 3층 같은 경우는 1층에 있는 면적 대략적으로 약 18평 정도 되는데 2층에 있는 면적 그대로 옥상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옥상 공간에서 먼저 가시기 전에 이쪽에 보시면 보조 주방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조 주방이 설치되어 있어서 옥상에서 뭐 바베큐를 하신다든지 하실 때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아직 옥상은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밑에 지금 이제 방수도 한번 더 해야 되고, 이쪽에 이제 외부 쪽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생활 침해를 방해할 수 있는 타공판을 이용한 울타리를 저희가 앞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뒤에 있는 부분은 산은 숲세권이죠. 저기는 이제 삼릉입니다. 문화유산 삼릉 땅이기 때문에, 나라 땅이기 때문에 개발할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지역에 있어서 거주를 하시면서 편하게 이 숲세권의 어떤 그런 생활 여건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옥상 공간이 크기 때문에 한 공간은 텃밭을 만들어서 쓰시고, 한 공간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파고라라든지 벤치 의자 같은 걸 설치하셔서 뭐 그 루프탑 카페라든지 아니면 뭐 해방촌에 그런 식으로 활용하셔도 되고요. 한쪽은 예를 들어서 이제 건조대를 설치하셔서 그쪽 이제 빨래 건조 공간으로 활용하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만큼 넓은 구조의 옥상으로 설치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27세대가 이렇게 지금 건축이 되고 있는 자르닌 빌리지입니다. 전면으로 탁 트인, 저 앞에 있는 이제 대로변 앞에 있는 저기 이제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 절대 농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개발이 되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이 전망 그대로 사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르닌 빌리지 새로운 샘플하우스,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작은 구조, 대지 면적 약 50평에 건축 면적 48평, 실제 사용 면적 38평의 세대를 안내해 드렸습니다.